갑작스레 나타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납치한 후 요술처럼 사라져버리는 닌자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닌자가 구사하는 기술들의 많은 부분은 상상에 불과한 내용인데요. 전국시대 당시 다이묘들이 닌자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주로 정보였습니다. 에도시대가 시작되면서 닌자들은 에도성 경비 인력으로 보직이 변경되는데요. 도총을 잘 다루고 경계 근무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던 이들에게는 적합한 임무로 보이죠. 이가 닌자 출신으로 구성된 이가조, 코가 닌자 출신으로 구성된 코가조, 키슈, 네고로 지역의 토착 사무라이로 이루어진 네고로조 외에 에도 인근 지역에서 선발한 병력으로 구성된 25기조 등 4개조 각각 100명으로 이루어진 조총 경비대가 교대로 경비 근무를 섰던 겁니다. 에도시대 초기 오메츠케로 불리는 정보조직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었는데요.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문의 대에 이르러 막부 정보조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도쿠가와 종가가 7대째에서 대가 끊기면서 8대부터는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도쿠가와 빅3 가문 중 하나인 키슈 도쿠가와 가문에서 본가로 양자를 보내 8대 쇼군 자리를 잇게 되는데요.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양자로 입적해 쇼군이 된 인물입니다. 요시무네는 키슈에서 에도로 이동할 때 본인의 정보원을 모두 데려와 오니와반이라는 새로운 정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만 양자로 입적해 쇼군의 계통을 잇는 입장에서는 본가의 정보 조직으로부터 본인이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존 정보 조직을 활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신뢰하는 조직을 그대로 들고 와 막부에 안착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도움이 되었겠죠. 이렇게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만든 정보 조직 오니와반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니와반이라는 단어 속에 니와라는 한자는 마당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도성 앞마당을 쓸고 닦는 하찮은 조직인 것이죠. 마치 국정원 요원들이 신분을 감추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니와반은 도쿠가와 쇼군의 비서실장격인 오소바 고요토리츠기라는 직책에서 관리했는데요. 오니와반 관리 조직을 편의상 비서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양자로 입적해 쇼군에 취임했을 때 고향인 키슈번에서 오가사와라 타네츠구, 아리마 우지노리, 가노 히사미치 등 3명의 요원을 데려왔는데요. 이들이 도쿠가와 요시무네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막부 정보조직 오니와반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오가사와라 타네츠구는 4,500석으로 급여가 올랐고 가노 히사미치는 13,000석이 되면서 다이묘로 출세, 핫다번, 초대 번주가 됩니다. 아리마 우지노리 역시 막부 직속가신 핫다모토에서 1만석 다이묘로 출세하며 2세 니시조번 번주로 취임하죠. 1866년까지 도쿠가와 막부의 비서실장으로 총 46명이 취임했는데요. 보통은 2,000석 이하였지만 쇼군과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대 비서실장 중 약 20%에 해당하는 9명은 1만석이 넘는 다이묘로 성장했고 11명은 막부 요직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도쿠가와 비서실장이 관여하는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본판 신문고로 볼 수 있는 메아스바코의 내용을 쇼군에게 상신하는 일과 정보원인 오니와반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사 자문록이라는 기록의 오니와반 이야기편을 보면 오니와반을 수행한 가와무라 세베라는 인물이 오니와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니와반은 보통 쇼군 비서실장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고 비서실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쇼군이 오니와반을 직접 불러 정탐 명령을 내리고 보고도 직접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동일한 기록의 외국 부교 이야기편을 보면
다케모토 요사이라는 오니와반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올라온 백성의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 내용이 진중할 경우 쇼군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하달받은 오니와반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탐에 나서기도 했다. 보통은 비서실장을 통해 오니와반에게 정보 수집 명령이 내려지지만 쇼군이 오니와반을 직접 만나 명령을 하달하고 정탐 결과 보고를 듣는다면 그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비서실장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내용의 전말이 한번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직접 보고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니와반은 쇼군을 아련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이들의 특별한 임무활동 덕분에 오니와반이 쇼군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임무는 크게 에도 일대 정보 수집 임무와 원거리 지역 정보 수집 임무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막부 말기 원거리 지역 정보 수집 임무의 한 예를 통해 오니와반의 활동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3월 에도성 사쿠라다 문 밖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대로 이나오스케가 비토번 탈번 낭사의 습격을 받고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사쿠라다 몽가이노 헨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습격 당시 이나오스케의 목을 베고 수급을 획득한 자가 다름 아닌 사츠마본 출신 아리무라 지자에몬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아리무라 지자에몬은 물론 사츠마본을 탈번한 상태로 공식적으로는 사츠마본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무슨 일인지 상낀 코타이를 위해 에도를 향하고 있던 사츠마본 번주 시마즈 타다요시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낀 코타이 행렬을 다시 사츠마본으로 되돌려 귀국해버렸고 이후 병이 났다는 이유로 에도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스케가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츠마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찌는 정보 수집을 위해 오니와반 투입을 결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오니와반, 가와무라 세베와 아키라 에사부로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직속 가신이자 다이묘로 후나가타번 번주였던 히라오카 미치히로가 이 당시 오니와반을 관리하고 있는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사츠마로 떠나기 전 두 명의 오니와반 가와무라 세베와 아키라 에사부로를 만난 비서실장 히라오카는 이번 정탐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쿠라다 문 밖에서 발생한 이 나오스케 암살 사건 이후 사츠마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오사카, 교토 등 서쪽 지방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정탐 임무의 큰 축이었습니다. 사쿠라다 문 밖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으로 번주인 이 나오스케를 잃은 히코네번 사무라이들이 사츠마본의 상낀 코타이 행렬을 습격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오니와반은 일단 에도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은 후 출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서실장 히라오카는 사츠마는 출입국 관리소를 설치해두고 외부 인원뿐만 아니라 사츠마 영지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무리해서 사츠마 입국을 시도하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두 명의 오니와반은 활동비 명목으로 100량의 자금을 신청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사용 내역에는 큐슈까지 동행해줄 인물과 짐을 들어줄 사람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비용의 경비 포함 범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안내를 맡아줄 조시지에게는 2.1량,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 정도 지불하되 여행 중 소모되는 기타 잡비는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서로 결정했고, 조시지가 데려오는 짐꾼에게는 총 3량을 지급하되 이 돈에는 모든 여행 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단 강을 건널 때 소요되는 뱃삭 또는 인부에게 지불하는 비용 등은 별도 지급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항상 2명 이상의 오니와반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주로 선배와 신참이 한조가 되어
실수를 줄이고 노하우를 전승하는 형태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활동에 나서기 전 이름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겠죠. 가와무라 세베와 아키라 에사부로는 각각 이즈미야노 긴고로, 이세야노 세이시지로 개명하는데요. 야고로 불리는 가게 이름을 성씨처럼 사용한 누가 봐도 상인의 이름입니다. 출발 보고를 마친 이들 오니와바는 가와무라 세베의 본가로 향해 선배로부터 규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배가 오니와반 활동을 하며 남긴 책 5권을 빌려옵니다. 여기에서 대략 짐작은 하셨겠지만 에도 시대 당시 오니와반 활동은 가문의 대를 이어 수행하는 직무였습니다. 이들은 출발 전 앞으로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주변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사실 이 서약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오니와반이 출발하기 전 선대들이 모아둔 자료책을 빌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자료 수집을 마치고 에도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니와반의 장로격인 가문들과 본가에서 이 보고서를 회람하며 수정해 주었기 때문에 주변은 물론 가족 친지가 그들의 활동을 모른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이야기일 겁니다. 1860년 7월 18일 에도를 출발한 오니와반 일행은 8월 4일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오사카에서 4일간 체류한 이들은 8월 9일 큐슈로 출발, 8월 24일 큐슈 구로사키에 도착한 일행은 9월 4일에 나가사키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 오니와반 일행은 사츠마본 입국을 포기하고 나가사키에서 4일간 머문 후 귀국을 서두릅니다. 이 4일 동안 나가사키에서 사츠마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니와반이 출발하기 전 비서실장도 사츠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무리해서 시도하지는 말라고 조언한 상태였습니다. 쇼군에게 전달할 정보 획득을 위해 목숨을 건 도전을 하는 행위는 역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내용인가 봅니다. 나가사키를 떠난 오니와반 일행은 오사카를 거쳐 10월 16일 에도에 도착합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걸린 정보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주 목적은 사츠마 관련 정보 수집이었지만 이들은 사츠마 보고서, 오사카 일대 보고서, 나카센도 역참마을 분위기, 도카이도 역참마을 분위기, 나가사키 정황 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작성해 상신했고 2인당 하루 1량의 출장비가 현재 물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쇼군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현세에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츠마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모든 보고를 마친 2명의 오니와반, 가와무라 세베와 아키라 에사부로는 원래 직무인 에도성 혼마루 숙직 업무로 돌아갑니다. 오니와반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그들의 활동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18세기 에도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간노지라는 절안의 찻집 간판 아이돌 스타 오센이 2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며 갑자기 찻집에서 사라져버리는데요. 그녀의 결혼 상대가 도쿠가와 가문의 오니와반 브라치 마사노스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도시대 후기 막부 천문대 책임자였던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일본지도 이노우지를 독일 출신 시볼트가 소장하고 있던 세계 주한기라는 책 등과 맞바꾸며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후에 시볼트 사건으로 불렸던 이 행동을 막부 부교쇼에 고발한 자가 마미야 린조라는 인물입니다. 홋카이도를 탐험하며 홋카이도 지도를 그려냈고 사할린이 섬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아이누족 여성과 사이에서 자식까지 낳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막부 천문대 책임자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마미야 린조와도 교류하고 있었는데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던 마미야 린조가 막부의 정보원 오니와반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마미야 린조의 밀고에 의해 다카하시는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형이 언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졌고
하영이 언도된 후 소금 항아리에서 꺼내져 참수를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이 있죠.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도시대 오니와반의 전통이 내각정보조사실의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